예전에 제가 웃기는 얘기지만 대박집 쪽박집 이런 거 프로를 봤는데 쪽박집이 감자탕집이었어요. 예, 전문가가 찾아가서 왜 이 집이 이렇게 망하는가 이렇게 해서 쫙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감자탕 집인데 감자를 안 넣어요. 그래서 이제 꼭꼭 그 감자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흔히 아는 감자탕 집에 감자를 안 넣어요. 그래서 왜 안 넣냐고 하니까 제가 싫어해서요라고 하더라고요. 요리하시는 분이 제가 싫어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당을 운영할 때 혹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 뭐 그냥 쪽박의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하고 아주 동떨어진 그런 정당이 되고 말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싫어서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한테 이로워서요. 이게 국민한테 해가 될 것 같아서요. 이게 국민 모두를 생각하는 내 양심의 자명에서요. 이게 국민 모두를 생각하는 내 양심의 찜찜해서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갈 수 있다면요. 지금 우리가 답이 없이 지금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난 정보도 없고 답이 없습니다 해도요. 우리 홍익당 분들과 서로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정보도 생기고 자명한 관점도 내 안에서 싹 트더라. 그게 내 양심에 맞더라.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리고 돌아가실 수 있는 모임을 자꾸 이런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또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되실 거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이 나라는 또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전에 지난 대선 때도 정답이 뭐냐 저한테 요구하시면 나는 묻고 전문가들과 진짜 현장 상황 잘 아는 사람들과 묻고 답을 내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요. 저거 답이 없나 보네. 그게 아니라요. 그게 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통하고 배려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답을 이끌어내는 그 기술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장 부족한 기술이라고 보고요. 예, 이걸 우리가 이런 리더십을 가진 리더를 키워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 앞으로 리더십은요.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명령하고 따르라 희생하라. 최근에 평창올림픽 건도 젊은이들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통일해야지 안 먹힙니다. 내가 죽겠는데 무슨 통일이요. 젊은이들이 바라는 거는 그 무리한 그 바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일단 나 좀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은 어떤 대안으로 통일이 제시돼야죠. 그런데 통일이 옳으니 너희 희생하라. 못 받아들입니다. 지금 권위로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먹힙니다. 이게 좋은 시대예요. 이 어르신들은요 권위에 기대서 살다가 권위가 안 먹히니까 젊은 애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합리적으로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권위로 얘기하지 말고 내 양심을 감동시켜달라.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권위로 항상 끌고 갔지 약자의 마음에서 을의 마음에서 감동시켜서 끌고 가는 리더십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되게 정치 잘하고 예전의 기준에 비추어서 되게 잘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가 있다. 통일도 바라지 않는다. 지 생각만 한다. 예,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예, 그렇게 우리 때보다 생존에 더 절박한 어떤 사람들의 이 지금 경쟁 사회예요, 현재. 도태되면 죽는다. 실제로 엄청나게 지금 자살해 가고 있습니다. 주위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중에 경쟁하고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 약자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요. 권위로 통일하자. 지금 안 들립니다. 그럼 공정하지 않은 또 그럼 이번 그 단일팀에서 문제가 된 게 공정하지 않은, 소통하지 않은, 첫째 소통을 안 하고 있고요. 선수들하고. 그렇다고 통일을 안 했어도 뭐 안 하자는 게 아니죠.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득을.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히 해야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가 통일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상대방 얘기도 들어가면서 설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싸가지가 없어 안 돼. 이게 아니라요. 도대체 너는 왜 통일에 그렇게 미온적이니? 라고 먼저 물어봐 줄 수 있을 때 진짜로 우리가 다 함께 통일을 지향할 수 있다는 거죠. 통일에 대해서 저는요 유튜브에 꼭 통일해야 된다는 강의까지 올린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건요 그런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설득해야지. 그러니까 이 설득이 중요성이요 이게 소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젊은이들이 꼰대라고 부르는 그게 꼭 나이가 많아서 꼰대가 아니고요 자기 고정관념에만 딱 빠져 있어서 상대방도 그냥 내 뜻이 옳으니까 따라 이러면 이게 갑질이 그대로 꼰대의 어떤 행위가 돼요. 즉 이런 식으로는 이 사회가 이미 안 돌아가게 돼 있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할 때 이런 통일 같은 너무 지당해 보이는 일마저도요 대화가 안 돼 버립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은 있다는 거예요. 소통. 항상 이 민주시민은요 기본이요 소통할 준비가 돼 있고요.
상대방 마음을요, 나랑 정말 다른 의견이더라도 역지사지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유튜브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게 그게 양심이다만 주장해 왔는데, 이제 이 당 차원에 얘기할 때는 그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정치의 답이다 이거죠. 서로 답을 정해놓고 만나서는 안 되고, 서로 귀를 열어놓고 만나서 다만 기준을 확실히 하자는 거죠. 양심. 서로 양심에 대해서 늘 평소에 점검해 보자는 거죠. 스스로도 점검하고 남하고도 맞춰보면서 양심의 보편성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어떤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끝없이 연구하면서 남의 사정을 끝없이 보편적인 기준을 우리가 탐색하면서 내가 현재 보편적이라고 인정한 것들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남들의 사정, 내가 볼 땐 현재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남들의 사정을 역지사지 해가면서 이 두 개를 자꾸 내 안에서 충돌시키고 그 안에서 자명한 답을 추구할 때 우리가 일반 시민도 본인이 주권자라면 이런 행동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 주권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면요, 더더욱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당원분들도 더 일반인들보다도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여서 여기 모이셔서 서로 정견 가지고 싸우다 가시는 일은 없고, 왜냐 여러분 정치 얘기는요 이게 형제간에도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정치를 주제로 모이셨잖아요. 여기서 꼭 또 제가 의견되는 게 또 이렇게 쌈나다 간다고요. 아 나는 그러고 못 받아들여, 그런 게 아니고 괜찮아요. 여기 서로 다른 의견들이 모였다고 전제하자고요, 애초에. 그런데 그럼 나를 설득해봐 하자는 거죠. 나 양심에 맞으면 넘어가 줄게, 설득해봐. 서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두 가지만 지키자는 겁니다. 양심에 맞으면 넘어가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단 남한테도 양심에 맞게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이 두 개만 서로 지키면 놀라운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답이 나오고, 내 편견이 절대 안 바뀔 것 같았는데 바뀌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작은 단위에서 실험이지만요, 아 이런 식으로 온 국민이 토론을 하고 소통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분명히 자명한 답이 나올 거고, 우리 남북 통일 이전에 남한이 먼저 통일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게 제 확신입니다. 남한이 먼저 통일해야 됩니다. 지금 남북 통일보다 무서운 게 남한이 분열돼 있어요. 세대별로 다 분열돼 있습니다. 계급별로, 지역별로 다 분열돼 있습니다. 서로 지금 만약에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 나면요, 총부리가 어디를 향할지 모릅니다. 총구가 어디로 향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건 뭐 예. 2000년대나 지금 예. 하고 마찬가지. 예. 지금 예. 세대별로 그만큼 지당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열이 봉합되는 상황이 있고요, 분열이 가속화되는 상황인데 지금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합이 답이 안 나오고 있죠. 그거를 분열은 어느 시대나 똑같다 하더라도 이게 수렴적으로 가느냐 발산 쪽으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저희는 수렴 쪽으로 갈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인정하자는 거예요. 세대 간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일단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보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체험이 없으시면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견 맞은 사람만 모여, 적들 나눠. 그리고 우리가 쟤들을 이기면 우리 의견이 승리하는 거고, 저들이 이기면 우린 지는 거야. 이런 식 게임으로는요, 지난 2000년간 해왔는데 답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다른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심 정당을 부르짖었고, 지난 대선 때도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라는 걸 모토로 건 게요, 남들이 볼 때는 양심이 요원한 걸로 보이실 수 있고 추상적으로 보이실 수 있지만 양심이 이겁니다. 상대방 입장을 이해해 보려는 마음이 그냥 양심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나와 나 모두가 살 수 있는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양심이에요. 요 양심만이 서로 다른 이 분열된, 그리고 이 다양한 의견을 갖춘 이 사회에서 다양함 속에서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요결입니다. 여기에 전문가가 좀 대주십사 이겁니다. 저희 당원이라면, 홍익 당원이라면 그래도 본인이 계신 곳에서 이런 정견이 충돌하고 서로 입장 차이가 클 때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 정도 해주실 수 있는 그 정도 이 식견을 갖추신다면 곳곳에서 이 사회가 얼마나 바로 잡혀지고 얼마나 안정되겠습니까? 영화 1987 보셨죠? 거기 보시면 위대한 인물들이 혁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독재 세상을 타파할 때 정말 그 소시민들이 자기 양심에서 이거는 정말 내가 찜찜하다, 안 하면 너무 찜찜하다 할 때 조금씩 마음을 낸 게
다 낸 게 아닙니다. 자기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을 조금씩 내신 게 모여서 어떤 식으로 사회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 영화가 그렇게 그렸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에서 그런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도 거창한 이벤트를 열고 거창한 뭔 쇼를 하자는 게 아니라 거창한 무슨 운동을 해야만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있는 곳에서 내가 벌써 남을 미워하고 싶고 나랑 입장 다른 사람을 배격하고 싶고 그냥 저 사람은 사라져야 돼. 저 세대는 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돼. 이런 말이 막 나올 때 누구나 자기랑 의견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이런 말 나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다만 그런 말 올라올 때 그래도 소통과 배려가 답이지라고 한번 돌리실 수 있는 여유. 그 여유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진짜 민주 시민이고요. 그분들이 깨어있는 시민인데 지금 보면 나랑 의견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적폐로 몰고 그런 사람들은 다 나의 반대 정당의 지지자일 거야 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문화가 팽배해요 지금. 그 포털 가보시면 그 각종 언론 밑에 댓글을 우리가 이제 문바라고 소위 불리는 그분들은 그 용어를 싫어하십니다만 그런 분들의 예전에는 또 전 정권 때는 또 다른 파들이 그러니까 서로 이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고리를 끊으려면요 양심적인 댓글을 달고 양심적인 말을 힘있게 해주실 분이 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견이 저희는 맞으니까 홍익당은 이번에 어떤 정견이니까 그걸로 통일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게 양심에 자명하시면 양심 안에서 좀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한번 우리도 소리를 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양심에 맞는지 점검하는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뭘 하려고 여기 모였느냐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잠깐 다들 아시고 오셨겠지만 양심 안에서 내 고정관념도 좀 허심탄회하게 좀 내려놓고 남의 입장까지 배려하면서 더 자명한 답 없나라고 한번 찾아보자는. 지금 이미 어떤 견해 하나씩 있으시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만 더 나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다. 내가 혹시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거 하면요 나이가 많고 적고 꼰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가요 이 반대로 가면 그대로 우리가 고집불통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자기 생각밖에 안 하고 자기 말만 강요하고 그 반대되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한다. 요것만 우리가 하지 말자는. 상대방 말도 경청해보고 들어보고 내 양심에는 그런데 내 양심에는 이런 부분이 찜찜하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넌 저기야 이게 아니라 내 양심에는 이게 찜찜하네. 내 양심을 좀 감동시켜줘. 설득시켜줘 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한테 그런 식으로 요구했을 때 상대방도 넌 저기야가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나도 나대로 더 설득해 보려고 노력하겠죠. 서로 이런 좋은 방향으로 상생의 방향으로 우리가 대화를 못하면요 이렇게 대화를 현재 하는 정권이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닥치면 다 일방적이에요. 그냥 몰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이런 식 교육을요 우리가 받지 못했고 대한민국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이런 소통 문화가 아니에요. 남의 말에 맞을 수도 있다 하고 우리가 대화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요 식민지 거치고 6.25 거치고 살아남다 보니까 요령이 나온 거예요. 어디든지 대세에 붙어서 줄 잘못 서면 다 죽습니다. 공산당에 줄 섰다가 한 가족이 몰살당하고 이런 일을 계속 겪다 보면요 다들 보신주의예요. 대세만 따라가고 또 적이다 싶으면요 매몰차게 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게 온몸에 이런 본능이 지금 이 소통을 방해하는 배려를 방해하는 본능들이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한번 남녀노소 그러니까 다 같이 이걸 하자는. 젊은 친구는 그런 문화를 못 배웠고 나이 든 분들은 또 잘못된 그런 과거의 어떤 이 기억 속에서 또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 불문하고 다 같이 토론을 통해서 자명한담 내보는 그런 좋은 경험을 새롭게 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늘 그래왔다 하고 절망하게 되든가 아니면 내 주장대로만 하자라고 갑자기 독선적으로 나가게 되든가 둘 다 아니고요. 절망도 하실 필요가 없고 내 주장대로만 하면 이 땅은 제대로 되게 돼 있어. 이게 아니라 나랑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설득해서 함께 자명간담 내보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이 길 아니고는요. 인류 역사가 다 실험해봤는데 좋은 답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에만 그 희망을 품게 된 이유가 그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모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함께 계속해서 우리도 더 자명해지고 나도 더 당당한 주권자가 되고 이 나라도 더 약자가 배려받는 사회가 되도록 좀 노력해 가자 이런 말씀을